자, 오늘 12월 5일 장전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목이 조금 괜찮네요. 일단 중국의 정책 변화 어디까지라고 제목을 잘 달았지만 사실 최근에 시장은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너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같은 경우는 정책이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 플러스 요인일 겁니다. 근데 미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까지 제한적일 것인가, 물가가 상승폭이 과연 둔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고용이 나빠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소비 능력이 떨어져야지 물가가 떨어질 테니까 수요가 견조하면은 아무래도 물가가 떨어지기 힘들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서 물가가 만약에 잡힌다고 손 치더라도 경기 침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고용이 나빠진다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이런 상황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계속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에는 마이너스 요인들이 시장을 강하게 눌러왔다면은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하방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1년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변곡점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까지 내려왔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경기 외부적인 요인도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은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겁니다. 일단은 전쟁은 났고 이게 이제 끝난 종식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지, 종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어쨌든 간 플러스 요인이고, 코인 등의 이슈도 남아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 PF도 남아있죠. 그런 것들은 좀 마이너스 요인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교차하면서 방향성을 잡고 가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수급적인 요인들이 강하게 시장을 움직인다, 돈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차트상의 중요한 구간들에서 지지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참 이제 두드러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계속 보여드려서 한 60월선, 60월봉에서 지지를 보여주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뭐냐면은 중요한 수급적인 자리에서는 수급으로 이 자리는 지켜낸 게 한 두 달, 지금 석 달째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차트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정말 돈이 크게 예를 들면 여기 코로나 때 보면은 코로나라는 악재 요인이 있으니까 올라가다가 강하게 내리꼽았는데, 또 올라올 때는 보면은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과하게 공급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하니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주가가 어느 정도 물가 상승폭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줄어들다 보니까 또 반등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변동성 구간에 있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사실은 강하게 반등을 해줬지만은 1440원, 1450원대 환율하고 지금 1300원이거든요. 1300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 환율로 봤을 때 옛날보다 환율에 대한 메리트가 줄어든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살아있는 가운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지만 지금 그렇다고 수급이 강하게 빠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시장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다 라고 봐야 되는 가운데, 종목 섹터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